중요한 건 젊은 세대의 꿈입니다. 젊은이들이 나도 열심히 해서 부를 만들고 그것을 사회와 나누고 싶다는 긍정적 욕망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굴러가는 근간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과연 이런 희망을 지켜주고 있을까요?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한 발언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던졌습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경제부총리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벌 회장은 돈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매년 200억을 받아갑니다. 그만한 일을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침에 밥을 해주는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회사 직원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회장을 돌보고 있는데 회장은 돈만 주고 200억을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200억을 받아가는 근거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재벌이 큰 몫을 가져간다는 사실 자체가 자본주의 구조라는 겁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은 투자와 리스크를 감당하는 대가로 더 큰 보상을 받고 노동자는 안정된 월급을 대가로 비교적 작은 몫을 가져갑니다. 이건 착취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이 세대를 넘어 고스란히 대물림될 때입니다. 부가 세습되고 고착되면 청년 세대가 나도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상속세와 사회환원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본가가 벌어들인 200억 그 전부가 가족에게만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생각해봅시다. 상속세라는 이름 대신 사회환원 기금으로 전환된다면 어떨까요? 그 돈은 장학금이 되고 연구비가 되고 복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나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그 성공을 사회와 나눌 수 있다는 꿈을 키워주는 토대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빼앗긴 게 아니라 사회를 함께 지탱하는 기여로 남게 되는 겁니다. 2020년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당시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2조 원.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자산 대부분이 주식이어서 결국 유족들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분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22조가 단순히 세금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사회환원 제도 속에서 장학금 연구 공익사업으로 이어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유족들은 억울하게 상속세를 많이 냈다는 생각 대신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 남겼다는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희라는 이름도 최대 상속세 납부자가 아니라 가장 크게 사회에 환원한 기업인으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물론 어차피 돈은 빠져나갑니다. 상속세로 내든 사회환원 기금으로 내든 액수는 비슷합니다. 얼핏 보면 말장난 같지만 빼앗겼다로 남느냐 나눴다로 남느냐. 바로 이 인식 차이가 부자들의 위상, 사회의 신뢰,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갈라놓습니다. 미국은 상속세율은 낮지만 기부를 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서 게이츠 버핏 같은 부자들이 수십조 원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일본은 세율은 높지만 공제가 넓고 기업 승계 감세 제도가 있어 실질 부담은 완화돼 있습니다. 프랑스는 한때 60% 부유세를 도입했지만 부자들이 빠져나가 세수가 줄자 결국 제도를 후퇴시켰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건 당연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전부가 대물림되면 사회적 불평등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절충안이 필요합니다. 일부는 가족에게, 나머지는 사회에. 자식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은 물려주되 그 이상의 자산은 사회기금이나 재단으로 환원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자본주의는 부의 세습체제가 아니라 성취와 기여가 동시에 굴러가는 체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부자의 성취를 존중하되 그 성취가 사회로 흘러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야 청년들의 꿈이 꺼지지 않고 자본주의도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볼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주세요.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 재산을 가진 자본가라면 상속세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회환원을 하시겠습니까?